지난 5일 대한민국의 최북단 영토 연평도에서 사이렌이 울리며 섬의 모든 주민이 다급히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북한의 사군단에서 장산곶과 등산고제 해안포를 돌려 서해 북방한계선 NLL의 포격을 실시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북한은 이날 무려 200발 이상의 포탄을 사격했고 NLL 이북 7km까지 북한군의 포탄이 낙하하며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어기고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방사포를 동원한 해상 포격을 실시한 것입니다. 14년 전 연평도 포격전에 악몽이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우리 해병대원들이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대 포병부대의 대응 사격 명령이 하달되었고 연평도의 연평부대와 백령도의 해병유교단은 즉각 K9을 전투태세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3시 두 부대에서 동시에 서해를 향해 막강한 화력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금지했었던 해상 실사격을 6년 5개월 만에 재개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수백 문의 방사포를 동원해 있는 포탄 없는 포탄을 다 끌어모아 2시간 동안 200발을 사격한 반면 우리 군은 북한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K9 자주포만으로 그 2배에 달하는 155mm 포탄 400발 사격을 완료했습니다. 아직도 포탄을 손으로 날라 한 발 한 발 장전하고 쏴야 하는 북한의 방사포와 달리 최첨단화된 자동장 전장치로 분당 6발을 사격할 수 있는 K9 자주포, 격이 다른 양군의 포탄 보급 능력 등 이번 포격전으로 양군의 능력 차이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도 그동안 9.19 합의로 인해 수십 킬로미터 단위의 해상 사격을 하지 못하고 육지에서 10km 이내로 제한된 사격 훈련만 실시해 왔었기에 우리 장병들의 사격 실력이 녹슬었을까 우려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해병대원들은 북한의 공격 원점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남서쪽 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해 전혀 녹슬지 않은 사격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직접 K9을 몰고 포격을 실시했던 해병대원들의 생생한 증언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연평부대의 포격을 지휘했던 포대장 이재민 소위는 내륙 지역 순환훈련에 참가하며 실사격 경험도 있었고 꾸준히 반복된 비사격 훈련을 해왔기에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다시 한번 연평도에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했지만 북한이 도발에 올 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마음으로 작전에 임했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백령도에서 K9 사격을 실시했던 해병대 제6여단의 이영화 상병은 북한과 실제로 교전할 수도 있는 상황에 두렵지 않았었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영화 상병은 서북도서 절대사수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의연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전우들을 보며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기습 포격에도 전의를 불태우며 반격을 개시해 13분 만에 북한군 진지를 초토화시켰던 연평도 호 7중대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북한의 기습 포격에도 우리 해병대원들은 침착하게 K9 자주포를 대피시켰고 북한의 공격이 끝나자마자 K9을 다시 끌어내 단 13분 만에 대응 사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일 예정된 훈련에 따라 K9의 포탄을 모두 소진한 상태이기도 했고 두 대는 북한의 포격으로 한 대는 훈련 중 불발탄이 걸려서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13분 만에 반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해병대원들이 평소 실전을 대비해 철저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었죠. 이번 연평도 포격 소식은 중국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보도되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K9이 이번에도 무능함을 증명하고 말 거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9? 300발을 쏴놓고도 한 발도 못 맞춘 그 고철 말이지. K9 4대가 적진에 80발 이상을 쐈었지만 한 발도 명중하지 못했었다. 연평도 포격이 아직도 기억난다. K9 9대 중 제대로 작동하는 것도 많지 않았고 포격은 모두 목표물에서 빗나갔었지. 중국 네티즌들은 지난 연평도 포격전 당시 우리 해병대의 반격이 전혀 북한군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며 한국군의 무능함과 항상 자랑하던 K9이 쓰레기 무기라는 사실이 들통났었고 이번에도 망신당할 거라며 비웃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당시 공개됐었던 한 장의 위성사진이었습니다. 북한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탄착군을 살펴보면 K9에서 사격한 포탄이 북한의 방사포와는 다소 떨어진 주변의 논밭에 착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네티즌들은 아직까지도 K9의 명중률이 형편없다고 호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K9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기상 측정 정보가 정확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실제로 탄착군을 살펴보면 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당시 기상 관측 정보가 수시간 전의 곳으로 오차가 발생하여
탄착군이 조금 앞쪽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응 사격에도 탄착군이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K9 자주포의 뛰어난 성능과 우리 장병들의 사격 실력을 보여주는 결과였죠. 또한 속 시원하게 북한의 포대 전부를 날려버리진 못했지만 155mm 포탄의 살상 반경이 50m이기에 6개의 방사포 중 4개가 타격 범위 안에 들어왔었으며 북한 진지가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지며 쑥대밭이 되었고 지휘 본부까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후 북한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전 직후 북한에서 사후 훈장 수훈자만 5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북한에서 훨씬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음이 확인되었는데요. 사상자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무기 성능 차이를 실감하며 북한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김정은이 직접 최전선까지 나와 사기를 북돋아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더욱 강력하고 많은 화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은 우리 군은 서북도서에는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차를 추가로 배치하며 화력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원래 연평부대는 6문에 K9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K9 18문과 K10 9대가 추가로 배치되었죠. 또한 이후 전방 포병부대에서는 포탄과 장약을 상시 적재하여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교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고 중국에서 백령도나 연평도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어떻게든 한국 무기의 성능과 해병대의 기량을 폄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한국 방산에 대한 질투도 있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연평도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 5도는 한국이 중국 앞바다에 띄워놓은 항공모함이나 다름없는 섬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령도는 중국 해군의 입장에서 눈엣 가시일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해군의 3대 함대 중 하나인 북해 함대의 경우 한반도를 향해 툭 튀어나온 산둥반도에 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 베이징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함대이기에 중국에서 최초로 건조한 항공모함 야오닝함이 가장 먼저 이 북해 함대에 배치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산둥반도에서 백령도까지의 거리가 고작 180k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령도에는 유사시 대함 사격이 가능한 K9 자주포와 2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지대함 하푼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K9은 실사격을 통해 해상 표적 타격 능력을 인정받아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 방위를 위해 대량으로 도입할 정도로 지대함 무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세계 최대의 탄약 생산업체로 부상한 풍산에서 개발한 155mm 사거리 연장탄으로 K9의 최대 사거리를 40km에서 60km로 늘리며 더욱 위협적인 무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마음먹고 백령도를 완전 무장한 요새로 만들게 된다면 중국의 최중요 함대가 대한민국 해병대의 살상구역, 킬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북해 함대가 서해를 지나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이 완전히 틀어막히며 중국 해군의 전력 3분의 1이 그대로 발이 묶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 백령도 소식을 주목하며 백령도에 배치된 화력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소식의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백령도를 포함한 서북 5도의 군사요새화 계획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핵심인 백령공항 계획도 척척 진행 중인데요. 민군 겸용공항이 될 백령공항은 지난 2022년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7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정반대편 울릉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처럼 바다에 구조물을 쌓을 필요도 없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공사 기간도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백령공항이 완성되고 F-16, F-15K, FA-50 등 우리 군의 전투기가 배치되게 된다면 우리 공군의 작전 반경이 북한 전 지역과 중국의 요동, 산동반도 전 지역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만약 KF-21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배치된다면 평양 타격까지 단 1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할 점이라면 북한과 매우 근접해 있는 만큼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공격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대당 수백억이 넘는 전투기를 상시 배치해 두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인데요.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백령공항은 북한군의 1번 목표가 되어 포격 및 기습 상륙 작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군에서도 알고 있었기에 백령도를 본격적으로 요새화하는 작업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6월 백령도 해병부대의 최대 300km의 사거리를 가진 천무 다연장 로켓과 신형 차륜형 자주대 공포천호, 신형 대전차 미사일 현궁 등 각종 국산 신무기들이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연평도의 타격 능력뿐만 아니라 방어 역량까지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여기에 백령공항까지 완성된다면 진정한 의미로 대한민국의 불치망모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NLL을 두고 불법무법이라며 한국의 영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포격 도발이 이루어진 같은 날 경의선 일대의 지뢰를 매설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이 어려워진 것인지 여느 때보다 전쟁을 외치고 있는 북한이지만 14년 전과 똑같이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해병대원들과 우리 국군 장병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상 북한군 따위를 두려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